네, 안녕하세요. 제5회 DAB 경진대회에 참가한 팀 도시락, 구본철, 이수진, 이윤영, 지연아입니다. 네, 먼저 주제를 소개한 뒤에 인식조사, 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주제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중간 발표 때 받았던 피드백으로 수익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래 주제인 약국 산업 안에서 어, 트렌드 반영 등 사업 개발을 구상했지만 약국 도메인 안에서는 참신한 또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입지 최적화라는 기법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도메인 안에서 입지 최적화 기법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지 다른 사업을 구상해 왔습니다. 최근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네, 있으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용한 것이 마지막인데요. 그럼에도 길을 다니다 보면 공중전화 부스가 늘 좀 쉽게 보이곤 합니다. 왜 그럴지 찾아보았더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전화를 국민의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통신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중전화 부스를 철거할 수가 없고 서울시와 국가 그리고 통신 3사가 연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공중전화 부스의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요즘 중고거래 서비스에서 비대면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중전화 부스 아래쪽에 크기가 맞는 소형 물품 보관함을 배치하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C2C 친화적 소형 물품 보관함인 도시락을 구상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입지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지를 집중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먼저 사업성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최근 문고리 거래, 사물함 거래, 그리고 세븐 픽업 등의 중고거래 자판기 등 비대면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심택배함이 바로 문 앞 혹은 1층이 아니더라도 유연한 택배 수령으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안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저희는 공중전화 부스의 적합한 크기를 통해서 기존 공간을 활용한다는 정말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로는 노후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철거를 하지 못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와 통신 3사의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것에서 공익성 또한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는 지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에 좀 더 친화적인 공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공중전화 부스 보관함 도시락의 희망 수요를 조사했을 때 약 70%의 응답자가 이용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업을 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비대면 중고거래 시 우려 사항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와 위험이 가장 우려가 된다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셰프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나중에 변수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했던 것입니다. 공전화 부스 보관함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것에 성별, 연령, 그리고 지역 순수로 변수의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세븐픽업과 현 시중에 있는 유사 서비스인 세븐픽업의 이용 분포를 통해서 비대면 중고거래 서비스의 사람들이 이용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했는데요. 먼저 성별 쪽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40대, 30대, 그리고 20대 순서로 연령별 이용도가 높았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분석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먼저 데이터 셋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6가지 데이터 셋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공중전화 부스 데이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치들을 위경도를 카카오맵 API를 통해 추출하고 새로운 열로 추가했습니다. 또 물품 보관함과 안심특배함의 경우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탈에 위치 정보가 있는 데이터에서 마찬가지로 카카오맵 API로 위경도 좌표를 추출하고 새로운 열로 추가를 했습니다. CCTV 데이터는 서울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상권별 상주인구 데이터와 상권별 유동인구 데이터는 먼저 상권별 상주인구 데이터는 상권별 상권 분석 서비스에 나와 있는 3가지 데이터를 병합을 한 뒤에 위 경도별로 자세한 위치에 근거해서 성별과 또 연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집을 했고
상권별 유동인구 데이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병합한 데이터셋에서 길거리 인구 또 총 유동인구 수를 자세한 위 경도에 근거해서 알 수 있도록 수집을 했습니다. 저희는 분석 기법으로 AHP와 MCLP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AHP는 여러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였고 MCLP는 이를 바탕으로 입지를 최적화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HP 단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화된 방법론입니다. 저희는 어떤 공중전화 부스에 도시락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준을 도입을 해서 정말 최적의 입지를 찾고 싶은데요. AHP는 의사결정 문제를 목표, 기준, 대안 등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구조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다중 의사결정 문제에서 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AHP를 도입했습니다. AHP에서는 쌍대 비교를 사용하는데요. 쌍대 비교 행렬은 각 기준과 대안을 1대1로 비교해서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로 나타내고 또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기준과 변수들의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계층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 분석 로직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우려사항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사기와 위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 50m 이내에 CCTV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모두 배제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할 때 이용 수요를 고려해서 경쟁시설과의 거리가 먼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시설과의 거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았고 또 저희가 셰프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여기 성별 그다음에 연령 순서로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중고거래 이용 분포에서 여성 다음에 남성, 그다음에 40대, 30대, 20대 그 후에 60대와 50대 인구수 순서로 중요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변수의 중요도를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의 유동인구량을 고려해서 설치가 되었던 공중전화 부스에서 그 중에 도시락을 설치할 곳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량은 다소 후순위로 고려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근접한 위치의 부스가 여러 개가 선정이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선정 부스 간 최소거리 제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 비교 행렬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 인구 수와 40대 인구 수에 5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여성 인구 수라는 변수가 40대 인구 수라는 변수보다 더 5배 더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쌍대 비교 행렬에 나와 있는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한 값이 바로 다음 표입니다. 여기 각 기준별로 가중치를 도출할 수가 있었고 이제 각 기준, 즉 변수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MCLP를 사용한 결과를 이수진 원우께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MCLP란 Maximal Covering Location Problem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주로 병원 또는 소방서 등의 시설 배치 문제에 활용됩니다. 보시면 앞에서 AHP 쌍대 비교 행렬로 도출한 가중치를 표시하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시설과의 거리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계산식을 도출하였습니다. 계산식으로 MCLP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보이시는 게 지금 MCLP 분석을 진행한 데이터셋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희 위도 경도를 통해서 머지하였고 총 경쟁 시설과의 거리, 인구학적 컬럼 등이 가장 중요한 특성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것들이 우선순위로 배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맨 첫 줄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희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보시는 것은 저희가 출력한 데이터셋을 지도에 시각화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 위도 경도의 장소와 실 주소를 나열하였는데요. 네, 나열하였습니다. 네. 다음부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간 발표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많이 집중하였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도시락의 이미지 디자인입니다. 주요 수행 기능은 C2C 중고 거래를 위한 무인 물품 보관함, 또한 무인 안심 택배함입니다. 공중 전화 부스의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여 해치지 않음과 동시에 설비를 재활용하였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내 공중전화기 하단의 잉여 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CCTV와 조명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또한 저희가 도시락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정리하였는데요. 공공자원 운영의 공익성. 저희는 초기 설치 철거 및 인프라 구축이 불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공공자원 설비를 재활용하였습니다. 때문에 공익성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물품 보관함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C2C 거래에 이 어려움을 겪었을 분들을 생각하여 제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모바일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시면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GPS를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도시락을 현 위치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물품 보관함을 검색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 보관함에 QR코드를 부착할 예정인데요. QR코드를 활용하여 현장 예약이 더욱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OTP 인증 번호를 공유하여 거래자 간의 물품 회수 등의 용이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링크를 통해 거래자 간 거래 현황을 공유할 수 있고, 링크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 이용 현황 등이 정보가 공유되어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도시락 메뉴를 하단에 만들었는데요. 이는 물품 회수 여부 등 실시간 현황을 트래킹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용자 간 쪽지 전송을 통하여 소통의 효율화를 높였습니다. 네, 저희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 토탈아커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이에서 조금 더 특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보안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C2C 중고거래 친환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시인식 개선, 공익성을 추구하는 저희 도시락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단기 플랜입니다. 저희는 공중전화 부스 설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초 설비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물품 보관함 외부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식, 골목 상권 등을 광고하여 광고 수익 창출과 동시에 공익성을 추구합니다. 합리적인 이용 책정을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저희는 C2C 중고거래를 타겟팅하다 보니 단기간 이용에 더욱 적절한 이용 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저희가 책정한 이용 요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시간 이내 이용이 가장 합리적이도록 저희가 책정을 하였고, 단시간 이용을 유도하여 높은 회전율을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장기 플랜입니다. 저희는 C2C 중고거래를 타겟팅하였기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락을 이용하는 것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할 경우 예약이 가능하고 또는 할인의 혜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 플랫폼의 협업을 통해 이용 과정을 간소화하여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물품이 거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물품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였고, 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락 물품 보관함을 안심택배함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과 함께 구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규모 확장인데요. 규모는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물품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도록 물품 보관함 칸 크기의 다양성을 늘리고자 하였고, 물품 보관함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수익 증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때는 저희 앞서 발표하였던 특성 변수에 더하여 기존에 설치한 물품 보관함의 이용 빈도 등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안심택배 기능까지 추가한 도시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